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트론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했죠. 21년 결산 기준을 들여다보면서 기업이 이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매주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상당히 1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87%, 당기순이익은 약 30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 부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잡혔고요. 원인으로는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 컨센서스가 상향됐죠. 758억 원, 722억 원이었는데요. 보시는 건 787, 816억 원으로 결국에는 컨센이 상향되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 상향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다만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컨센이 상향은 되었지만 향후 2, 3년 뒤 기업의 이제 실적 컨센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세가 좀 둔화되거나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잡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뷰를 담은 영상이고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기업의 이제 성장세가 다소 이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지금 현 기업의 이제 모습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걸리고요. 사실 21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올라왔는데 그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죠. 22년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모습도 잡혔고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일단은 사업 부분별 매출 구조 보시면 18년도 대비 19년, 20년도 실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비슷하게 약 이렇게 보이다가 2019년도부터 실적이 점프업이 됐죠. 마찬가지로 2019년도부터 매출액이 크게 늘었죠. 8천억 원대에서 1조를 돌파하면서 1조 2천억 원 이렇게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 원인을 보시게 되면 이 휴대폰용 부품에 있습니다.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휴대폰용 부품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비슷하게 최근 5, 4업년도 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현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 구조를 비중을 보면 휴대폰용 부품에서 76.6%가 나오고 있고 기타 부품에서 약 23%가 잡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휴대폰용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라든지 전장용 자동차죠. 전장용 부품 같은 거,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같은 이런 다양한 지금 성장 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거나 또는 휴대폰용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제 가동률 보시게 되면 현재 사업 부분별 가동률, 생산 능력 보시면 상당히 지금 90%를 상회했죠. 따라서 신규 시설 투자 확대 없이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1년 3분기 기준이니까 어느 정도 90%를 넘어서는 가동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의 캐파 생산 능력으로 본다면 향후 기업의 실적이 점프업이 되기에는 제한적인 이유가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가동률이 90% 이상 잡히는 실적이 지금 1조 3천억 원에서 약 700억, 800억 수준이니까요. 이 현재의 기업의 이제 가동률을 풀로 돌리고 야간까지 해가면서 100%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여기서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신규 시설 없이 캐파를 갖고 지금 기업의 이제 생산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매출액은 소화하기 힘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약 800억 원 이상을 뽑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휴대폰 부품의 비중을 높이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높은 비휴대폰 부품에서 이런 비중을 높이거나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잡히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시장의 우려가 이런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벤더사들은 지금 파트론은 벤더사죠. 대기업, 뭐 삼성이라든지 LG 등 대기업의 이제 물량 보전이 없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과감한 캐펙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장, 기계 설비만 들여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장밋빛 미래 전망만 가지고 공장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의 물량 보전이라든지 어느 정도 캐파에 대한 협력, 어느 정도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이 지금 캐펙스 투자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 물량 보전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한 없다라는 뜻은 다양한 벤더사들의 경쟁 구조를 갖춘 사업 부분이다 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죠. 보시면 기업의 이제 캐펙스와 감가상각비를 비교했는데요. 최근 3, 4, 5년도 보시게 되면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지출된 연도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많이 벌어져야 이 신규 시설 투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 4, 5년도 기간에는 뭐 이렇게 뚜렷하게 신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 캠펙스 투자, 무형을 포함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기업의 생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재투자 수준의 소극적인 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TTM은 최근 4분기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은 신규 시설 없이 지금의 캐파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준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률은 6%가 잡혔는데요.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죠. 총 마진율도 12.45%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전형적인 대기업 벤더사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마저도 성장성이 이제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었고 수익성도 이렇게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률 지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등락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2020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제 예상이 되고 결국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급등이 기업은 가격 전가력이 없어서 이렇게 실적 수익률 저하로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퍼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었죠. 뭐 20%, 세계 뭐 1등, 2등, 뭐 3위 대부분 웨이퍼 가격을 인상하면서 아무래도 기업이 이제 원자재 수입하는 데 있어서 직격탄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높아진 가격 전가력을 이 전방산업인 대기업에게 이제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수익률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 원자재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을 파트론이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격 전가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비용 증대를 그냥 몸으로 다 받은 것이죠. 수익률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까지 이어졌고 2020년 뭐 한 11% 감소했죠.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악화되기도 했으면서 결국 원가 절감으로 인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시면 이제 기업의 이제 19년도 매출액이 1조 2,545억 원에서 20년도 1조 1,79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약 753억 원 매출액이 감소했고요. 매출액이 좀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이제 비용, 매출 원가와 판관비 전체 비용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총 비용은 120억 원만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753억 원이나 줄었는데 비용은 이렇게 많이 준 것이 아니고 123억 원만 줄었죠. 즉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633억 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가격 전가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실적의 하방 압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없기 때문이죠. 대기업들의 횡포라고 하기까지는 어렵고 벤더사들의 숙명이죠. 사실 이런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 스마트폰 이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조차도 원가 경쟁력이 점차 강조되죠. 결국 카메라 렌즈 모듈을 포함한
대부분의 휴대폰 부품 기업들이 수익성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ROIC 지금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좀 오류 같은데요.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수치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2019년도랑 비슷한 수준에서 15%, 17%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 2020년 수준의 이제 ROIC라면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정도의 수치죠. 사실 ROIC는 적어도 15%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있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냐는 것은 왜 15% 선으로 보냐면 기업의 이제 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 외기라는 것은 기업의 가중산술 평균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본을 조달한 기본 비용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높아야 앞으로 미래 실적에 대해서 가치 창출이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도는 15% 수준에 인접했었고 2020년도는 크게 하락했죠. 이 정도의 ROIC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위 외기 한 12에서 13% 정도는 나오니까요. 적어도 ROIC 15%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가치 창출이 이어질 수 있는 수익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파트론 자산 보시게 되면 총 약 7천억 원 수준이고요. 거기에 이제 유형 자산이 약 40%, 38%, 매출 채권 23%, 재고 자산 18%, 현금성 자산 7% 이런 순이고요. 유의미한 자산 구성에 외엔 특별한 구성은 없습니다. 파트론 부채 같은 경우는 2,300억 원이고요. 단기 차입금이 약 40%, 즉 장단기 차입금 위주로 구성이 된 부채 구성이고요. 차입금 위주로 구성이 된 것이죠. 그 외에는 영업사원 부채인 매입 채무가 40%로 923억 원 잡혔습니다. 장단기 차입금의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순수 금융 차입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간혹 차입금이라는 항목 안에 파생상품 관련 전환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주석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금융 차입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제 부채 내역 보시면 파생상품 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시면 FS 옵션이죠. 옵션. 따라서 전환사채라든지 종류주 등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희석 가능한 내재 상품으로 잡힌 파생상품 금융이 아니고 진짜 파생상품 금융이죠. 일반적인 FX 외환 거래 회지 목적의 옵션 사항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업의 주식수는 156,410주고요. 기업은 CBBW가 없습니다. RCPS, CPS도 없고요. 희석 가능한 주식수, 희석 가능한 주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내역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만 이제 스톡 옵션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등기 임원 등의 주식을 신주 방식이 아닌 자기 주식 교부 방식으로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희석 가능 주식수에 포함하실 이유는 되지가 않고요. 계속해서 자본 살펴보면 총 자본이 4,650억 원, 자본금 271억 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4,145억 원, 전체 자본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기업은 꾸준히 수익 창출을 이어왔다, 안정적으로 실적이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1%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치죠. 그동안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1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 49%, 유동 비율 169%,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더불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739억 원 21년 3분기까지죠. 누적 기록하면서 YOY 1000%를 넘게 증가했습니다. 조정 내역과 순운전 자본 변동의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분기보고서에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내역을 들여다보진 못했고요. 아마 감가상각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을 것이라고 보이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 평가손실 등의 감소로 인해서 이 조정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찌됐든 실적이 좋아서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트론의 유사 경쟁 기업으로는 MC넥스, 드림텍, 세코닉스, IM 등이 있는데요. 몇 가지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MC넥스 같은 경우는 22년 PER이 11배 정도,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9배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지금 22년 기준으로 기업의 실적의 PER 밸류에이션은 9배, 9.6배였습니다. 따라서 유사 경쟁 기업들 12개월 포워드 PER과 11배, 9배 현재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지금 주가가 싸거나 비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유사 경쟁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현재 기업은 일단 컨센서스 상향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우려스러워했던 기업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성장 동력이죠. 전장 사업 부분이라든지 5G 라우터 사업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잡힌 부분이 긍정적인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잡힌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부품에서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번 실적 향상에서 기업이 이제 사업 부분을 전환할 수 있고 집중하고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에서의 실적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실적이 이제 스마트폰에 집중됐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제 벤더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지 원가 부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파트론 입장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높은 사업 비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업사이드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현재는 그런 모습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컨센 실적들 예측치를 보더라도 향후 2, 3년 이내 실적이 미비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죠. 아무래도 현재 수준에서 비슷하게 다소 둔화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이는 기업의 이제 캐파 생산 능력 자체가 이미 가동률이 90%를 상회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뽑아낼 수 있는 실적은 어느 정도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캐펙스 신규 시설 투자 없이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실적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뜻은 향후 유의미한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이 잡힌다면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추가 여력이라든지 자금 운용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충분히 실적 전망을 위해서 배제해 놓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주력 사업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전장 사업이라든지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사업 부분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모습으로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좋은 모습은 갖춰졌지만 앞으로 이제 공격적인 캐펙스 신규 시설 투자라든지 또는 타기업 M&A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업사이드 포텐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파트론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최근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이제 주가 전망과 기업의 이제 업사이드 모멘텀, 포텐셜 등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가 재무 상태도 우수하고 실적도 최근까지는 잘 잡히고 있고 다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업의 이제 강한 드라이브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